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부터 저도 총선이 끝날 때까지 한모닝을 시작할까 합니다. 초딩도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유치원생들조차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도저히 그 수준이 유치찬란하고 치졸해서 참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자가 서울대법대를 나와 사법고시까지 패스했다는 자체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그냥 머리가 좋은 암기충이라는 생각 말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공감력 제로의 함량 미달, 자도치에 빠진 수준 미달의 정치 초보의 갈짓자 행보가 매일같이 폭소를 터뜨리게 하고 있는데요. 희망도, 미래도 없는 조롱과 비아냥의 끝없는 깐족 정치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총선이 끝나면 사라질 날파리 같은 인생, 참으려 해도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극강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에 답이 없으니까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물어보죠. 지금 이제 배소연 씨나 김혜경 여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일 1,000만 원어치 사먹고 일제 샴푸 쓰고 제사상 대신 차려주고 이런 부분에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상당 부분 사실인 것처럼 그 보도되고 있고 본인들이 반론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자 객관식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1번, 나 안 먹었다. 사실은 과일을 안 좋아한다. 내가 과일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냐? 2번, 내가 과일 먹고 일제 샴푸 쓰고 내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거 맞지만 뭐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냐? 나 정도 된 사람이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3번, 사실은 과일도 다 정진상, 유동규가 먹은 거다. 4번, 내가 먹긴 했지만 나는 내 돈으로 산 줄 알았다. 근데 이 4번은 빼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액수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장기간 이어지고 수발 전담하는 공무원만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보기를 넣으면 제가 드리는 문제의 수준이 떨어질 거거든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이니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기자님들하고 간담회 비슷하거라든가 식사하신 것 같은데요. 기자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신의 공천 탈락이 확실시되자 재선을 노리고 민주당을 탈당한 변절자이자 배신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수시로 민주당을 들쑤시고 다니며 탈당을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걸 자신의 입으로 떠들어대고 있다는 건데요. 후한 무치함이 무슨 뜻인 줄은 아는 걸까요? 수박을 넘어선 이관계로 내부 분란을 조장하고 당을 분열시키려는 온갖 폐악질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여 합당한 곳이 국힘당 전 대표가 만든 개혁신당인데요. 선거가 끝나면 이 당은 국힘당으로 흡수될 게 뻔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국힘당 소속의 의원이 되는 걸까요? 뭐 당선될 일도 없겠지만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정당까지 갈아타는 놀라운 기회주의자들, 이러니 욕을 처먹고 있는 겁니다. 기호 3화 확보를 위해서 현역 의원이 녹색정의당 6명보다 많은 7명 이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보도에는 또 30의원에게까지 개혁신당에 지금 타진하고 있다. 라는 보도가 근데 있었습니다. 이제 보도가 예. 이제 기자들이 앞서갔습니다. 자꾸 취재를 해야 되니까 예. 취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 아니 30의원은 이낙연 대표나 저나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아주 가깝죠. 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시로 지금 뭐 공천 받냐 안 받냐 공천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뭐 30의원만 이겠습니까? 예. 많은 의원들하고 수시로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할 텐데 예. 뭐 이걸 다 접촉이다 이래버리면 뭐 접촉이라고 뭐 안 할 도리는 없는데 뭐 사실은 이제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정도고 아직 무슨 영입이나 탈당 결단이나 결정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각 탈당한 황보승이, 양정숙 의원 이런 분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이 영입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신선한 인사여야 되는데 그 각 당에 지금 기득권이라고 부르는 그 당에서 나온 사람. 개혁신당, 약칭 개신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30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탈당을 권유하고 개신당의 입당을 요청하는 앵벌이 짓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자를 한때 지지했던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민주당의 하위 20% 대상자 통보가 임박한 가운데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의 개신당 합류가 점쳐지는 대목인데요. 당의 세를 불려 기호 3번, 더 나아가 국고 지원을 더 받아내겠다는 몸부림인 거죠. 김종민 개신당 최고위원은 1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서른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전화통화도 하고 있다며 아직 영입이나 탈당 결단이나 그런 결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개신당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김 최고위원과 조응천 최고위원, 이원욱 의원 등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전방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종민 최고위원은 자신의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는 지역구인 논산, 계룡, 금산에 출마하는 걸 기본적으로 추진해왔다며 당 차원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인 서울 용산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신당에서는 현재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모두 3명인데요. 양양자 의원은 통합 이전에 이미 경기 용인갑 출마를 선언했고 조응천 의원은 경기 남양주갑, 이원욱 의원은 경기 화성을, 금태섭 전 의원은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데요. 개신당 내부에서는 김종민 최고위원이 서울에서 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낙연 공동대표는 호남 지역, 이준석 공동대표는 영남 지역 출마가 유력합니다. 과연 이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요? 특히 민주당에서 합류한 현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이제 지역구 출마도 한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당선될 수 없다.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본인들의 비전과 목표가 있으니까 그건 뭐라고 못하겠는데 결과를 제가 전망하건대 아무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 지금 현역들 중에 다시 배지를 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계속 의원들 영입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 의원 그리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영입을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냐하면 5명이 돼야 국고보증을 받거든요. 5명 이상이 돼야. 그리고 그게 15일 날 지급 기준이거든요. 15일 날 5명을 넘기기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4명까지는 됐단 말이죠. 네. 한 명만 더 합류하면 일단 국고보증을 받으면 그러면 한 5억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5억 가지고 버텨나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 영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나서 한 석을 더 5명 되고 한 석, 2석 더 내면 기호 3번이 돼서 3자 대결이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열심히 하시고요. 김종민 최고위원은 40총선에서 최소 3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30석 이상을 차지하면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라는 1차적 목표가 완성된다. 1차 목표가 완성되고 나면 선거제 개편,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 제왕적 당대표 극복 등 정치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런 야무진 꿈은 자신들만 꿈꾸고 있는지는 그들은 알고나 있을까요? 누가 과연 이들에게 표를 줄까요? 기껏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급조해 만들어진 개신당. 그들의 미래는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안철수 몰락의 길이 그 모습일 텐데요. 오죽하면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까지 개신당을 위장 결혼한 당이라고 지적질을 해댔을까요? 그나저나 참 의리도 없는 인간들. 그러니까 탈당까지 했겠죠.